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 검찰은 냉정하게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던 11가지 혐의 중에서 오늘 이 혐의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기로에 선 정경심 교수의 바로 이 혐의 상세하게 보시죠. 구속기로 정경심, 미공개 정보로 불법 수익 혐의. 정경심 동생의 자택에서 WFM의 실물 증권 12만 주가 발견됐습니다. 6억 원 상당인데 6억 원 상당의 주식, 실물 증권이 집에 보관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검찰은 이거 범죄 수익을 동생 집에 숨겨놨다, 은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8년 호재 공시 전 동생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건데 그때 당시 남편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공개 정보를 주식을 사는데 이용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요.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2개 의혹 가지고 검찰이 11개로 쪼갠 거다라고 주장하며 사모펀드 관련은 조국 조카 잘못을 정경심에게 덧씌운 것. 이 표현도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 덧씌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셔서 바로 물어볼 텐데 말이 좀 어려워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 이거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변호사님. 일단 코링크피가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원래 영어교육과 관련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2차 전지 음극 소재와 관련된 공시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영어 교재 회사가 2차 네. 전지 음극. 그렇죠.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건 없고 단지 한 1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했다랄지 아니면 군산에 공장을 짓겠다랄지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 띄워요. 그러면 그게 공시가 될 때마다 주가가 10%, 예. 한 2, 3일 한 30% 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호재라고 하죠? 그렇죠. 호재인데 당시란 음극 소재 관련해서 투자한다는 공시 네. 또 그 가운데서 이 음극 소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환세채를 151억 정도로 발행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일반적인 코스닥 같은 회사에서 좀 작은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 제3자 배정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호재로 익힙니다. 네. 그러면 그걸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한 6억 상당의 12만 주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 과정 자체가 본인의 어떤 증권회사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매수한 게 아니고 사적으로 매수를 해서 실물 증권으로 12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 전에 주가가 그렇죠. 오르기 전에 네. 6억 원치를 매입을 했다, 사전에. 그렇죠. 그러면 왜 본인의 계좌에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뭔가 숨기기 위한 것이고 네. 또 호재로 있을 때 어떤 주가 조작이랄지 그런 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호재가 있고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 내용 중에서 아까 12만 주를 지금 정경심 교수 동생 집에다가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물증권으로. 이거 자체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조국 장관과도 검찰에서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12만 주를 본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산 것처럼 해서 동생 명으로 동생 집에 보관했다고 하면 아마 이 돈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할 때 누락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전형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신고에서 허위를 신고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정경심 교수는 사이잖아요. 네. 정경심 교수가 권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WFM과 관련돼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인 정경심이 어떻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전에? 주가 오르기 전에? 그거 자체는 일단 그러니까 그 코링크피랄지 아니면 사모펀드랄지 코링크피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관여한 바 전혀 없다고 하고 네. 더군다나 본인들이 투자한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 한 14억 대거든요. 이건 블라인드 펀드였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투자되는지 전혀 모르는 펀드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검찰은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게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이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지 영장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처럼 기각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내일 아침 저희 돌직구쇼 아니 아직 영장 심사 일정은 안 잡혔어요.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서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힐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모레쯤이면은 구속인지 아닌지 빠르면 모레. 빠르면 모레 알 수 있다. 네네. 저희 돌직구쇼에서 배빠르게 전달해 드릴 텐데 정치권에서는 과연 구속이냐 기각이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두 명의 야당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